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1일 1영상이라는 미션에 계속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매일 올라오는 재미있는 격투기와 무술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현대 무술과 격투기가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한 이소룡은 만 32이라는 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체 단련과 건강의 대명사인 이소룡이 사건 사고에 휘말린 것도 아니고 한참 전성기일 젊은 나이에 자연사 해버렸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1973년 7월 20일 이소룡이 사망한 날, 그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영화 프로듀서와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갑자기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종합격투기의 아버지이자 절권도의 창시자인 이소룡. 도대체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미스터리한 일은 이소룡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부터 발생합니다. 1973년 5월 10일 영화 용쟁호투 대본 오디오 녹음 중 이소룡은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이소룡은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정신이 들고 나선 그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날 이소룡을 돌본 의사는 그가 뇌의 세포와 안과 바깥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인 뇌부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소룡의 뇌부종 증상은 만니토를 복용하여 빠르게 진정되고 그는 곧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이소룡은 병원에서 나오면서 친구들에게 천하의 이소룡은 결코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강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죠. 이소룡은 퇴원 후 평소대로 트레이닝에 복귀했고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하고 설탕은 섭취하지 않는 본인 식단으로 바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소룡은 사망할 때까지 종종 두통을 호소한 것 외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점을 보이지 않았죠. 이소룡이 세상을 떠난 그날, 그는 홍콩에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듀서와 오전에는 회의도 하고 오후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소룡이 찾아간 친구는 대만의 미녀 영화배우 팅 페이였습니다. 이 둘은 단 둘이서 꽤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낸 만큼 대중은 팅 페이가 이소룡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내연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죠. 하지만 이 같은 추측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던 저녁까지 이들은 같이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 7시 반경 둘은 영화 프로듀서와 저녁을 먹기 위해 아파트를 떠나려고 했지만 이소룡은 갑자기 머리가 매우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드러눕고 맙니다. 함께 있던 팅페이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소룡에게 진통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소룡은 진통제를 먹고 잠시 누워있겠다며 방에 남았고 몇 시간째 이소룡이 일어나지 않자 걱정이 된 팅페이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소룡은 반응이 없었고 영화 프로듀서도 이소룡을 함께 깨워보려고 했지만 이소룡은 결국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현장에 불려와 이소룡을 깨워보려고 했지만 역시 그는 반응이 전혀 없어 구급차를 부릅니다. 이소룡을 실은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그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부검을 통해 내려진 공식적인 결론은 바로 그가 먹은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뇌부종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이대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오늘 방송도 없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스타답게 이소룡의 죽음에 대한 루머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소룡의 죽음 뒤 그의 오랜 직장 동료인 무술인이자 영화배우인 척 노리스는 이소룡이 사용하는 근육 이완제가 몸에 맞지 않아 이상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척 노리스는 근육 이완제라고 표현했지만 팬들은 그가 스테로이드를 돌려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척 노리스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팬들은 이소룡이 피지컬 관리를 위해 몸에 약물을 복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루머를 생성해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이소룡의 죽음이 스테로이드 남용, 즉 약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이후엔 이소룡의 마지막 순간까지 장시간 동안 단 둘이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영화배우 팅페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이소룡에게 죽음을 부르는 약을 일부러 건네주어 그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이소룡에게 건네준 약은 아무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매우 평범한 진통제였던 만큼 이 진통제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소룡의 죽음은 암살이라는 등 참으로 여러가지 주장이 많았지만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주장은 바로 이소룡 가문의 저주입니다. 이소룡 가문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죽은 지 20년이란 긴 시간 뒤에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무술인이자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던 이소룡의 아들의 이름은 브랜던 리. 때는 1992년 만 28살인 브랜던은 영화배우 커리어 사상 가장 큰 배역을 맡게 됩니다. 바로 만화책이 원작인 영화 더 크로우의 주연을 맡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영화 촬영 도중 소품으로 사용되는 총에는 실탄이 들어있었고 이를 모르고 있던 배우들은 그대로 연기를 하다가 브랜던 리는 복부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중은 소품에 실탄이 섞인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음모론을 계속해서 제기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영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해버려 논란은 더욱 거세집니다. 그 외에도 이소룡에게는 친형이 있었는데 이소룡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알려지면서 이소룡 가문의 남자는 단명하는 저주가 있다는 루머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소룡과 그의 아들 브랜던 리의 죽음에는 소름 끼칠 만한 몇 가지 우연의 일치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용띠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브랜던 리와 이소룡은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으며 이소룡이 사망했을 당시 그의 아내이자 브랜던의 어머니인 린다 리의 나이가 28이었고 브랜던 리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나이 역시 28이었습니다. 이소룡과 브랜던이 사망했을 당시 두 사람 모두 각자 영화배우 커리어에서 5번째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룡은 영화 사망 유의 촬영을 모두 마치고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있었으며 브랜던은 영화 더 크로우 촬영 일정 딱 일주일만 남겨놓은 막바지 단계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마지막 영화가 인생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커리어 사상 최고의 작품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소룡과 브랜던 리 모두 대중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경찰은 대중들이 원하는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해 두 사건 모두 논란이 커지게 되죠. 당연히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딱 들어맞는 우연이 특히나 많은 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바로 이소룡이 자신의 아들 브랜던 리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소름 돋는 썰입니다. 정확히는 본인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예언한 것이지만요. 이소룡의 마지막 작품인 사망 유희는 이소룡이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온 바로 그 영화입니다. 영화는 1973년에 이소룡이 사망하면서 제작이 중단되었지만 5년 뒤 로버트 크로스라는 감독이 이소룡을 닮은 배역을 고용하고 과거에 이소룡이 출연한 영화에서 부분 장면을 빼와 사망 유의 스토리를 수정하고 새로운 영화로 재탄생시킵니다. 본래는 탑을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보스를 한 명씩 처치해 나가는 느낌으로 탑 맨 위에 있는 가장 나쁜 놈을 때려 부수는 영화의 내용이었던 사망 유희.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범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죽음을 위장하고 수사에 나서는 영화배우의 이야기로 말이죠.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바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방법이 바로 영화 촬영 도중 암살자에게 총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고 15년 뒤 이소룡의 아들 브랜던 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소룡의 아내와 그의 딸은 아직까지도 멀쩡히 살아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만큼 이소룡 가문의 저주는 남자에게만 적용한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요청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소룡과 그의 아들 브랜던이 저주가 아니라 이소룡은 건강 문제 그리고 브랜던 리는 단순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워낙 그 뒷이야기가 깔끔하지도 않고 아들도 너무나도 특이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어 여러가지 음모론과 루머를 생성해낸 절권도의 창시자이자 현대 종합격투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브루스 리, 이소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2019년 9월 28일 토요일에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KTK 한중일 3개국 국제전 그리고 한국 두체급 챔피언 대회가 열립니다. 특히 이날 열리는 경기 중에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경기가 있는데요. 코리안 사이코 진시준 선수를 꺾어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의 바다아리 이승준 선수. 바로 국내 킥복싱 챔피언 이승준 선수와 일본 킥복싱 챔피언 타쿠미 사네가타 선수가 KTK 아시아 챔피언 벨트를 걸고 싸운다는 이 경기.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조만간 이승준 선수의 인터뷰가 올라올 예정인데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TK 포스터 확인 부탁드리고요. 메인 매치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하며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현장 관람 입장료는 없으니 편하게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독점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이 대회를 보시려면 유튜브로 차도로 채널을 통해 보시거나 현장 관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 KTK 9월 28일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 나오니 많은 관심,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지만 깜짝 놀라실 만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해설할 예정이니 현장 관람 오셔서 저도 보시고 게스트도 보시고 선수들도 보시고 화끈한 경기들도 보시죠.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